자산 관리할 때 보면 직면하는 문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왜 사람들한테 유효하냐? 리밸런스의 기본 개념은 가장 첫 번째 철학이 뭐냐 그러면 그 시점이 한 달이 됐든 3년이 됐든 따지지 그치. 않고 비율로 하겠다. 그렇지. 자,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이 좀 형성되고 그쵸. 이제 좀 자산을 관리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자산 배분이란 용어.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자산 배분은 왜 필요한 걸까? 일단 뭐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전부 다 주식에 해피하지. 넣어도 해피하지만 이게 시장이 출렁출렁 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목돈을 전부 다 투자 자산에다 다 집어넣는 그렇지. 게 상당히 위험하니까. 위험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거든. 그래서 좀 나눠 놓으면 되지 않을까?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계란 한 계란을 한 방울에 방울에 담지 담지 말라 뭐 전통적인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산 관리할 때 보면 직면하는 문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투자 타이밍 언제 투자해야 되느냐. 언제 팔고 언제 살 거냐. 그렇지. 두 번째 뭐 사야 되냐. 종목 선택. 음. 종목 선택. 근데 실질적으로 투자 타이밍이나 종목 선택이 너무 어려워. 단기적으로는 투자 성패에 큰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는데 장기적으로 가면 이 두 개 합쳐봐야 전체 투자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10%가 안 된다 그러거든. 그러면은 뒤집어서 표현하면 나머지가 90%가 넘는다는 그렇지. 얘기네. 나머지 뭐냐고 그게 이제 자산 배분이 미치는 영향들이 훨씬 더 크다. 무려 훨씬- 90%나 그렇죠. 넘게. 90% 이상이 장기 투자자한테서는 성과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자산 배분에서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내 자산 중에 얼마만큼을 주식에다가 배분하고 얼마만큼을 채권에 배분할 거냐, 뭐 안전자산이나 위험자산에 어떻게 배분할 거냐 하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성과에 미치는 영향들이 언제 들어가야 돼? 뭐 사야 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크다.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런 게 또 있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투자를 장기간 하다 보면 이게 자산 배분을 잘 해놓더라도 이게 뭐 흔들거릴 수도 되면 있고. 자산 비중도 막 변화가 되잖아. 그렇지, 저절로 올라간 거는 비중이 그치. 커질 테고 하락한 거는 비중이 또 작아질 테고. 그럼 이제 이걸 그대로 둬야 되냐? 아니면 또 다시 조정을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잖아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밸런싱이겠네. 그치, 밸런스 다시 맞추는 거. 이 자산의 이제 변동에 따라서 리밸런싱을 하라는 것들은 이제 근본적으로 가정이 뭐냐 그러면 시장이 출렁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평균으로 회귀하는 현상들을 보인다라는 것들에 동의를 하는 사람은 많이 올랐을 때는 어떻게 돼? 평균으로 회귀하면은 많이 올랐을 땐 이제 다시 내려갈 거니까 이때 좀 팔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지. 그렇지. 이게 자산 배분을 하고 리밸런싱을 한다는 뜻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면 되거든. 내가 주식을 한 40%, 채권을 한 60%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어. 그래서 주식의 비중이 40%가 아니고 한 거꾸로 60%가 되고 채권이 40이 40%가 됐어. 그러면 주식 시장이 많이 과열돼 있다라는 거잖아. 이 시기에 올랐던 주식을 다시 처분을 해서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처분을 해서 다시 채권을 이렇게 사두면 비싼 거는 팔고 상대적으로 싼 거는 더 사는 효과를 가져가면 그래서 다시 4대 6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네.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초심으로 이 돌아가라. 원칙은 뭐냐면 이게 다리 찰면 기운다. 음. 꽃도 피면 언젠가 진다. 화무시비롱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 아무리 좋은 이쁜 꽃도 시비를 못 가니까 이게 주가가 올랐을 때 많이 올랐던 부분들을 처분을 하고 덜 올랐던 자산에 대해서 비중을 늘려놓는 거. 반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4대 6 맞춰놨는데 주식시장이 무너졌어. 그래서 주식의 비중이 40%가 아니고 30%나 20%가 됐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이때 겁이 나잖아. 완전 이제 패닉에 빠지고 다 팔아버리고 근데 싶지. 이제 리밸런싱을 한다는 개념에서 보면은 이걸 다시 40%를 끌어올리려면 상대적으로 비싼 채권 자산을 처분을 해서 어떻게 들어오는 거야? 주식 자산으로 좀 비중을 늘려놓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자산 관리를 하는 것들 우리가 리밸런싱 한다, 밸런스를 맞춘다. 라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왜 사람들한테 유효하냐?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올라갈 때는 주가가 더 올라갈 것처럼 사람들은 흥분하기 마련이고 주가가 하락하면은
정말 폭락할 것 같은 공포심에 빠지기 마련인데 그걸 예상하지 말고 무조건 내가 처음에 6대4, 5대5 처음 정해놓은 게 있으면 그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올라간 거는 팔게 되고 싼 거는 다시 사는 이런 효과가 생긴다. 그런 얘기지. 그렇지.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발음 어려운데. 나 여기 대충 들어. 앙드레 코스톨란이 이 친구가 있는 이분이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랑 이 산책 나온 사람들을 가지고 이 비유를 잘 들어. 강아지. 강아지. 개를 데리고 이제 산책을 나가다 보면 이렇게 개를 끌고 가면 개가 어떨 때는 앞으로 막 뛰어갈 때도 있고 내가 막 쫓아가야 되는 어떨 그런. 때는 뒤로 막 물러날 때도 있잖아. 내가 끌어야지. 근데 결국은 산책을 가서 집에 도착을 하게 되면 개랑 같이 들어오게끔 되잖아. 그렇지. 끈에 왜냐면 묶여져 있으니까. 산책 나온 사람을 시장이라고 놓고 보면 사람이 시장이다. 시장이라고 놓고 보면 앞서가거니 뒤서가거니 하는 거를 주식 시장으로 보는 거야. 주식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뭐 자산의 가격으로 보게 되면 어떨 때는 과열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개 쫓아가지고 막 하면 산책하면 되게 피곤하잖아. 그렇지. 자기가 일정 속도를 유지하고 계속 가서 마지막 꼬린 지점에 같이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장이 출렁출렁 되는 것들에 너무 부안해동하지 말고 일정한 페이스를 지켜서 이제 계속 투자하게끔 하려면 걔가 좀 앞으로 튀어나갈 때는 좀 잡아당기고 뒤로 물렀을 때는 좀 끌어와가지고 같은 속도로 이렇게 끌어가는 자산 내 페이스를 유지해야 된다. 그 페이스를 유지하고 이제 자산 관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리밸런싱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리밸런싱의 기본 개념은 가장 첫 번째 철학이 뭐냐 그러면 시장이라는 것들은 때로는 과열되고 때로는 폭락하고 이러지만 결국은 평균으로 회귀하는 현상들을 보인다.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할 때 근본적으로 많이 올랐을 때는 좀 비중을 줄이고 다시 떨어졌을 때는 다시 사고 하는 전략들을 가져가는 것이 이제 리밸런싱 전략. 자산 배분을 하면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하는 것들을 가져가면 장기적으로 수익을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언제 올랐을지 사실 판단하기 이게 많이 오른 건지 더 오를 건지 판단하기 힘드니까 그걸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시점을 정해놓고 예를 들면 뭐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리밸런싱을 하는 게 오히려 이제 고민을 덜어줄 수 있겠네. 그렇지. 보통 펀드 같은 것들 가입하거나 이제 일반인들이 만약에 변액연금 같은 것들도 들어가 보면은 리밸런싱을 하시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들을 많이 옵션이 하잖아. 있지. 대부분 보면 주기적으로 하는 그렇지. 방법도 있고 이렇게 6개월 단위, 뭐 3개월 단위, 뭐 1년 단위로 하는데 너무 자주 하면 또 문제가 생겨. 막 매달 한다든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 사고 파는데 그리고 또 돈이 들 테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게 돼 사람이. 너무 시장을 자주 쳐다보게 되면 흔들리게 돼서 너무 작게 하는 거. 그런데 또 너무 간격을 띄워놓고 10년만 한다. 이거는 이제 안 그러면 맞다 시장 이거지. 변동성에 따라서 이익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한 6개월 정도 아니면 3에서 6개월 사이 정도 기간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리밸런싱 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쉽지는 않거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거보다는 비율을 정해놓고 하는 리밸런싱도 괜찮은 것 같아.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내가 주식을 40%, 채권을 60% 가져가. 나는 이 비중이 10% 이상 격차가 날 때 리밸런싱을 하겠다. 예를 들어 주식의 비중이 40%인데 50% 넘어가면 리밸런싱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40%로 바꿔놓는 거야. 그 시점이 한 달이 됐든 3년이 됐든 따지지 그치. 않고 비율로 하겠다. 그렇지. 예를 들어 주식의 비중 40% 맞춰놨는데 비중이 30% 미만으로 떨어지면 나 이거 다시 리밸런싱해서 40%로 올릴래. 요 비중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들도 하는 방법이 나처럼 10%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10% 포인트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거보다 조금 더 넓게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을 그러면 거고.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 뭐 너무 잦은 건 안 되고 한 6개월 내지는 뭐 1년 뭐 이렇게 텀을 두고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기간을 따지지 않고 내가 처음에 뭐 5대 5였는데 이게 60이 되거나 40이 되거나 이렇게 예를 들면 10% 이상 차이가 벌어지면 그 비율이 벌어졌을 때 리밸런싱을 하는 비율에 따른 리밸런싱 방법이 있겠고 그치. 두 가지 방법이 두 가지 있겠네.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